치매, 정말 막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도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게 될까? 우리 남편이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데 혹시 치매는 아닐까? 이런 걱정 정말 많이 하시죠? 저도 어머니를 통해서 치매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했어요. 몇 년 전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가끔씩 약속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시더니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어머니 본인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치매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먼저 치매가 얼마나 흔한 병인지 알아볼게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어요. 2030년이 되면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해요. 정말 많죠?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져서 85세 이상 되면 3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게 된다고 해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옆집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가족 이름을 가끔씩 못 기억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하고 넘겼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24시간 누군가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가족들도 힘들고 할머니 본인도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으셨거든요. 그때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치매는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병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최근 일을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옛날 일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 일상생활 전체가 힘들어지고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병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치매는 뇌 속 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건데 이게 나이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거고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에 무리가 가서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혈당이 높으면 뇌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세 번째는 고지혈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요. 네 번째는 흡연이에요. 담배는 뇌혈관을 망가뜨려요.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을 안 하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여섯 번째는 비만이에요. 살이 많이 찌면 뇌에도 안 좋아요. 일곱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마음이 우울하면 뇌 기능이 떨어져요. 여덟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뇌가 위축돼요. 아홉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제대로 회복이 안 돼요. 열 번째는 머리 외상이에요. 머리를 다치면 치매 위험이 높아져요. 이렇게 보면 나이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죠? 실제로 같은 나이라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이제부터 치매를 막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텐데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매일 30분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30분이나 걸어야 해? 가지 마세요. 한 번에 30분이 아니라 하루 총 30분이면 돼요. 아침에 10분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후에 10분 산책하고, 저녁에 10분 걷기, 이렇게 해도 30분이에요. 집 앞 공원 한 바퀴, 아파트 단지 돌기, 마트 다녀오기, 이런 것도 다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버스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이런 것도 좋고요. 운동이 왜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피가 많아져요. 뇌세포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또 운동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활발해지고요. 새로운 뇌세포도 생겨나요. 정말 신기하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가 제일 좋아요.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무릎에도 무리가 안 가고요. 그 다음은 수영이에요. 물에서 하는 운동이라 관절에 부담이 적어요. 자전거 타기도 좋고 체조나 요가, 태극권 이런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걸렀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매일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갑자기 무리하시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잘 먹는 거예요. 음식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뇌도 우리 몸의 일부이니까 좋은 영양분을 줘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더라고요. 뭘 먹느냐면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어요. 먼저 생선부터 말씀드릴게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해주고 기억력을 좋게 해줘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드세요. 채소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피망 이런 것들요. 이런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줘요. 몇 끼 한 접시씩은 드세요. 과일도 빠뜨리면 안 되죠. 블루베리가 특히 좋아요. 기억력에 정말 좋거든요. 하루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 외에 딸기, 포도, 사과, 오렌지 이런 것들도 다 좋아요. 하루 2개 정도 드세요. 견과류도 꼭 챙겨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요.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처럼 생겼잖아요. 정말 뇌에 좋아요. 하루 한 줌 정도 손바닥에 올리면 될 만큼만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쪄요. 올리브 오일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싸죠? 대신 들기름을 드세요. 들기름에도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기름에 튀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줄이세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은 뇌에 정말 안 좋아요. 그럼 맛있는 건 다 못 먹나? 하실 텐데 가끔은 괜찮아요. 평소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80% 정도는 건강하게 먹고 20% 정도는 좋아하는 거 드시면 돼요. 세 번째는 뇌를 운동시키는 거예요. 몸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운동해야 해요. 뇌도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약해져요. 반대로 자꾸 쓰면 더 좋아져요.
어떤 게 뇌 운동일까요? 책 읽기가 제일 좋아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신문이든 뭐든 좋아요.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이거든요. 하루 30분 정도만 읽어도 효과 있어요. 글쓰기도 좋아요. 일기 쓰기, 편지 쓰기, 가계부 쓰기, 뭐든 좋아요.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만 메시지를 보내는데 가끔은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퍼즐 게임도 좋아요. 십자말풀이, 수독, 직소 퍼즐, 이런 것들이요. 처음엔 어려워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그 과정에서 뇌가 활발해져요. 노래 부르기도 훌륭한 뇌 운동이에요. 가사를 기억하고 멜로디에 맞춰 부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게 뇌를 자극해요. 혼자 집에서 부르셔도 되고 노래방 가서 부르셔도 되고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정말 좋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새로운 요리, 화분 기르기, 악기 연주, 외국어, 뭐든 좋아요. 나이 들어서 뭘 배워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뇌에 좋아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어디 아픈 데 없어? 손자 어떻게 지내? 요즘 뉴스 어떻게 생각해? 이런 대화만 해도 뇌가 엄청 활발해져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절한 답을 찾고 표현해야 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훈련시켜요. 네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게 치매의 큰 위험 요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집에만 혼자 있으면 마음도 외롭고 머리도 점점 굳어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아요.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동네 경로당 가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종교 모임 나가기, 취미 동호회 가기, 자원봉사하기,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나가다 보면 친해져요. 경로당에서는 화투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다 뇌에 좋아요.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가,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요리 교실, 이런 것들 참여해 보세요. 종교가 있으시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신앙생활 자체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많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요. 취미가 있으시면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등산, 낚시, 바둑, 장기, 서예, 그림, 사진, 뭐든 좋아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할 거리도 많고 즐거워요. 자원봉사도 정말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 안전지도, 병원에서 환자 도우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우기, 이런 것들 있어요.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해요. 손자, 손녀들과 놀아주고, 자식들과 대화하고, 배우자와 산책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눠도 기분이 좋아져요. 가끔 안부도 물어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수면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해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단백질들도 잠잘 때 청소가 돼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런 청소가 안 되죠. 하루에 얼마나 자야 할까요? 7-8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자도 안 돼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면 좋아요. 낮잠은 어떨까요?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면 괜찮아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에 못 잠들어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자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밝은 빛이 잠을 방해해요.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면 잠이 잘 와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는 오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술도 잠에는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잠이 잘 와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도 도움이 돼요. 불면증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수면제는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의사 처방을 받으셔야 해요. 이제 실제로 연구해 본 결과들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로 운동 효과예요.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한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치매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줄어들었어요. 특히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걸은 사람들의 효과가 가장 좋았어요. 두 번째로 식단 효과예요. 지중해식 식단을 따라한 사람들을 5년 동안 조사했더니 치매 발병 위험이 40% 정도 줄어들었어요. 특히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의 기억력이 훨씬 좋았어요. 세 번째로 사회활동 효과예요.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과 고립된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활발한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50% 낮았어요. 친구가 많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뇌 기능이 더 좋았어요. 네 번째로 뇌활동 효과예요. 평생 학습을 계속한 사람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운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다섯 번째로 수면 효과예요.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긴 사람들보다 7-8시간 규칙적으로 잔 사람들의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매는 약으로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지만 생활 습관으로 막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여러 방법을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훨씬 크다. 실제로 핀란드에서 2년 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한 그룹은 기존대로 살게 하고 다른 그룹은 운동, 식단, 뇌활동, 사회활동을 모두 함께 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함께 실천한 그룹의 인지 기능이 25% 향상됐어요. 놀랍지 않나요? 혹시 나는 이미 70대인데 너무 늦은 거 아냐? 벌써 깜빡깜빡 하는데 소용없는 거 아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80세에 새로 운동을 시작한 분도 6개월 만에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치매 진행을 늦췄다는 사례도 있고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계속 만들어져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10분 더 걸으시고, 내일은 생선 반찬 하나 더 드시고, 모레는 친구한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주말에는 새로운 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동네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뇌를 지켜줄 거예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건강한 음식 먹고, 함께 게임하고, 함께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는 없어요.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어요. 식단도 바꾸시고 책도 읽기 시작하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치매 진행이 거의 멈췄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하는 5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30분 몸 움직이기. 걷기, 수영, 체조, 뭐든 좋으니까 몸을 움직이세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돼요. 둘째, 뇌에 좋은 음식 먹기.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많이 드시고 튀긴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은 드세요. 셋째, 뇌 운동하기. 책 읽기, 글쓰기, 퍼즐, 노래 부르기,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이런 것들로 뇌를 자극하세요. 넷째, 사람들과 어울리기.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뭐든 좋으니까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 만나세요. 5째, 7-8시간 규칙적으로 잠자기.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엔 하나씩만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다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막을 수 있는 병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6개월 후에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건강한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고요. 댓글로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건강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